아, 지금 다 뭐하는 거지, 이거 지금? 이게 대통령 하겠다는 새끼 하는 짓이란다, 이게 지금. 이런 미친 새끼들이, 이런 새끼가 대통령 하겠다고 나와? 에라이, 개새끼들아.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 새끼들아! 이런 새끼가 대통령을 해? 야! 대통령 나도는 왜? 야! 이런 새끼 대통령을 해! 야, 이 개새끼들아! 대통령도 안 돼, 이 새끼들아! 뭐, 이런 같은 걸 가야 되겠지! 대통령을 해! 어? 대통령? 개 좋은 게 아니라, 이 너무 어려워. 예, 우리는 뭐 전문성 있는 평론가도 아니고 더군다나 시사 전문가도 아닙니다. 다만 그저 아주 지극히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듣고 보고 느끼는 것을 보며 평가하고 분노하고 욕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말하자면 편의점에 앉아서 그냥 노닥거리면서 욕하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고품격 방송을 듣기 원하시는 분은 그런 수준 높은 곳으로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해가 코이냐. 시청자를 쫓아내요. 뭐 어차피 뭐 오도 않는데 뭐 오라 한다 오지도 않고 지난주에 구독자 247명이었거든. 그 딱 오늘 보니까 246으로 줄었어. 한 명이? 한 명 누가 한번 더 누른 거야 이제 구독을 해준답시고. 그랬는데 어저께 그 롯데마트 앞에 시국선언 올렸더니 3명 늘어가지고 아하, 다행이네요. 250명 됐어요. 네. 오, 하여간 오늘 스페셜 게스트. 존나 쪽팔립니다. 네. 하여튼간 그래도 구독은 좀 부탁하고요. 자, 욕짓는 늙은이 남대진의 디질레오 11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예, 그 대통령 호소인이 맞겠죠? 대통령 호소인 또는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자가 V1인지 2인지 모를 여자를 국정운영 파트너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파트너는 야당 대표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V는 침대 위의 파트너지 무슨 국정 파트너요. 대통령이 무엇이 그리 바쁜지 알 수는 없으나 너무 바빠서 다 챙기지 못하니까 그 여자에 대한 콜이 너무 많아서 콜을 받으면 여자가 다 쫓아간다고 합니다. 예, 물론 뭐 전직이 콜 받고 나가는 것이었으니까 뭐 전공이 그거니까 뭐 10분 이해는 합니다만은 뭐 질 바이든은 여전히 교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전직 이어가는 건 할 말이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보도 사무실로 출근을 해야지. 대통령실이 보도 사무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죠? 예.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것은 무기가 아니고 무기입니다. 메밀묵사려 디질레오 썰이었습니다. 예, 오늘은 할 말 없다고 되게 걱정을 많이 하는 군산 촛불행동 이재희 부대표 그리고 김상영 전 민주당 부대변인 꼬이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푸드를 잡기 위해서 세미가 나와서 진돗개. 예, 진돗개를 강조하고 있는 안 봐. 카메라 안 봐. 카메라 봐 임마. 옳지. 인사해라. 응. 네. 방송사고 안 낼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제 군산에서는 그 시민 110명이 참여하는 군산 시국회의의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각계에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방 소도시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국선언을 한 것은 아마 전국 최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참여하기도 했고 했는데요. 이런 지역에서의 외침은 점점 더 세차게 확산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특히 우리 이재희 부대표는 직접 참여하고 선언문도 낭독을 했는데 멋있었어요. 네, 참여하고 네. 보고 느낀 점 있으면 좀 멋있었어 진짜.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아니, 이제,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셔서, 낭독도 하고 했는데, 진짜 아쉬웠던 점은 어떻게 기자 한 분도 안 오셨어요. 김우겸 기자 왔잖아. 그냥 현직이 아니기 전 때문에. 기자네, 전 기자. 저 매거진 군산 갔잖아. 네. 원래 아니 지금 매거진 군산 아니. 무시하는 거야? 아니. 이게 몰라서 그러는데 그 기자들한테
대한 기대를 전혀 하지 마세요. 저는 기자가 한 명이라도 오면 그게 이상한 것이고. 저는 안 하려는 했어요. 아니, 아니, 알리긴 알렸죠? 그래도, 투데이 군산. 예, 네, 봤어요. 신수철 기사는 기자가 봤어요. 예.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썼더라고요. 근데 지금 유일하게 군산 촛불에 관련된 기사를 몇 번째 지금 써주고 있는 유일한 신수철 기자님. 신수철 기자라서 박수 한번 내가 쳐주죠. 야. 내가 감사합니다. 아침에 고맙다고 예. 카톡 보냈더니 익십해버리네. 휴일. 휴일이라서 뭐 보는 건 보는 거고. 예, 답장은 월요일 그 출근해서. 우리 뭐 김성령 부대변인은 직접 참석은 안 하셨지만 뭐 네. 듣기신 게 있으면 한마디 하고. 네, 어제 저는 다른 신안으로 출장 아닌 출장을 다녀와가지고. 신안 소금 사러 갔다 왔어요? 네. 우리 아니, 다음 우선, 주에. 네, 이번 주에 우선 이번 PPL로, 주에. 네. 이번 주 이제 금요일에 신안에서는 지금 태양광 발전을 한 거를 주민들한테 기본소득 개념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있으시거든요. 그거를 이제 저희 군산 기본소득 연구회에서 이번 주 금요일. 네, 그쪽 관련하신 분들하고 공무원분들하고 만나 뵙고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우리 군산에는 어떻게 도입이 가능한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좀 선지 답사를 먼저 다녀왔습니다. 네. 우선 시우선은 저 천적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죄송할 일은 아니고. 네네. 마음에 있으나 정석을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해주십시오. 괜찮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신안은 저 신안 갔더니 신안에서는 우선 이거 촛불행동에 대한 개인 이름으로 되게 많이 걸어두셨더라고요 길에. 진짜요? 네. 그래서 역시 그래도 우리 호남정 씨는 아직 살아 있구나라는 게 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자주 독립하고 윤도리를 몰아내자 이렇게 써놓고 생각하는 양심 시민 누구누구 이재희 이렇게 써있는 프랜카드들이 도서 지역인데도 멋있네.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직 희망을 잃으면 안 되겠다. 아무리 전능화적인 대통령을 들고 있다고 해도 희망을 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려겠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희망을 버리면 안 되겠다. 이 노인분들도 행동을 하시는데 조금 더 열정적으로 해야겠다.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이 대표도 한마디 하시죠. 아니, 저는 좋았어요. 저는 그 영상 찍느라 정신도 하나도 없었고, 갑자기 김은겸 의원까지 오셔서 깜짝 놀랐죠. 그리고 발언 기회 주니까, 물 만난 고기처럼 그렇게 말씀 잘 하시는 거 보니까. 말하러 왔겠지 뭐. 네, 하여튼 좋았습니다. 네. 나는 건너편에 그 7명 끝까지 애국가로 우리를 방해하는 방해가 아니라 배경은 BGM 깔아줬잖아. 네. 왔었습니까? 원래 하지. 근데 난 진짜 어이가 없는 게 그때 목사님. 어저께 우리 시국선 하는 것을 유튜브에서 찍었나 봐. 어디 보니까 그게 저도 찍었거든요. 아니 그 내용은 내가 보진 않았는데 저도 가서 찍었거든요. 그 썸네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한 것이 너무도 많다. 하여튼 그렇게 뭐가 많을까? 보고 내가 페이스북에 내가 이게 2개여서 다 차단을 시켜버렸는데 아니 여자 사유를 원하십니까? 그런 생각은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지? 그게 2021년도에 그러니까 지난 임기 때 군산시의회에서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라고 해서 그거를 의결 시킨 건데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그마치 2시간 동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써서 읽는데 그러면서 간간히 하는 말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킵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데 동성혼을 우리가 거기 법안에 들어가는 것은 더군다나 아닌데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윤석열 대통령을 지킨다는 논리는 도대체 무슨 논리야? 야 쌤이야. 넌 아냐? 아니, 근데 오히려 차별금지법을 걔네들이 찬성을 해야지 동물학대라든지 이런 걸 금지해야지 멧돼지도 우리가 좀 살리고 이런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지금 논리가 이상해. 극우 기독교를 똘똘 뭉치게 한 핵심적인 내용이 그 사항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무슨 자기 자녀가 예를 들어서 원하지 않죠. 사위 데리고 사윗감이야 엄마하고 왔는데 딸보다 더 이쁜 딸을 데리고 왔으면 어머나 환영해. 그럴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으며 그게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그 법이 통과될 리도 없지만 그게 통과되면 우리나라 뭐 어떤 뭐 중등도 관계법이나 이런 가족관계법 모든 게 다 지금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개거품을 무는다는 그 자체 그리고 거기에 큰일 났다고 정말 막 땅을 치면서 하는 근데 어저께 그 거기 목에 걸고 와서 섰는 내규탱에 있는 내가 보면 나보다 내가 더 든 것 같긴 하던데 일단 그 표정을 보니까 진짜 마음이 치근하더라고요. 딱 그 표정이야. 씨, 쪽팔이야. 빨리 끝나고 가야 이 땅 받고 올라 집에 가야지. 시간 존나게 한가네. 막 그냥 진짜 그런 표정이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약간 혐오를 부축하는 느낌이에요. 혐오를 부축하지 당연히. 당연히 그거는 우리는 뭐 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입장이. 그러니까 난 그래. 그렇지만 차별은 하지 말자는 아니 적어도 거잖아. 윤석열 대통령을 지킵시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집회를 한다면 왜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기로 했는가? 뭐 그런 주제를 이런 가지고 이유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무슨 하면 안 된다. 이런 그 이유가 되는 건데 오직 혐오 조장이야. 이 얘기를 길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참 좀 어저께 그 우리 표정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우리는 막 열의에 차고 어떤 막 정말 그 힘이 넘치는 어떤 그런 표정을 결의에 찬 표정을 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 너무 시쭈그레하다 그런 그걸 느껴가지고 아무튼 뭐 외치는 국민의 숫자는 점점 많아질 것이고요. 윤석열 정권의 끝은 어쩌면 우리가 예상했던 시기도 아니고 우리가 예상했던 방법도 아닌 제3의 방법에 의해서 물러날 수도 있지 않겠나. 제3의 방법이다. 그런 기대를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뇌졸중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전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오늘의 썸네일 주제는 푸들이 된 멧돼지로 잡았습니다. 쌤이 너 뭐하냐 지금 푸들 잡으러 가야지. 자, 윤석열은 우크라이나에 포탄 50만 발을 지원하기로 했고 우선 그중에 33만 발이 독일로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여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파장으로 연결될 것이 뻔한데요. 그러면 윤석열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면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도청이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전북도청, 경기도청. 아이 말고 대통령실 도청.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발표가 나기 전에 이미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도청 당한 거를. 미리 알고 있었다.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또 새로운 가설이네. 네.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원해준다 이런 것들도 다 이미 다 얘기가 다 끝났던 거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왜 일본한테 이렇게 바짝 엎드리는 거는 뭐 이런 이유 때문인 걸 이해가 됐는데 왜 미국까지 이러지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이건 가설인데 막 윤석열이 무슨 회의를 주최했을 때 어차피 우리한테 다 거기에 가설이야. 김건희가 실질적으로 그런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거나 지시 명령하는 것들을 도청을 당해서 그런 게 이제 오픈될까봐 혹시나. 그래서 좀 더 많이 그러니까 좀 다른 걸 이런 거 아니고는 사실 이해가 안 가요. 뭐 좀 예를 들면 뭐 국제 정세 지금상 뭐 이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걸로 얘기할 건 없는 것 같고 뭔가 약점을 너무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다 얘기가 끝나고 아니 그 봐봐 뭐 몰래 그 포탄 실어 보내고 아니 그걸 비밀로 가능할 거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CIA 정보 공개 요청해야 되나? 좀 김건희가 다 이렇게 제시하고 이런 것들을 다 도청당해서 이런 게 오픈될까봐 이제 그냥 바짝 엎드려서 그래 미국 니네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할게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저는 추측 생각입니다. 가설. 네, 가설. 또 다른 가설 있어요? 저는 뭐 가설은 우선 없고요. 우선 이게 보면 저희 항상 방송 끝나고 말씀 나누시잖아요. 도대체 다음 주에는 뭔 짓을 할까. 이렇게 하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 줄이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게 점점
점점 그 행동들이 바보 행동들이 너무 커가고 자, 있지 않나. 내일 바보의 행동 날 거야 이제. 스케일이 너무 커지잖아요. 지금 국제 정세까지 나라만 창피하면 되지. 국제적으로 망신까지 계속 대놓고 당하고 있는 수준이어서. 왜 나다니지 말라고 하는 왜 나다니냐 싶어요. 아니 저기 윤 대통령 언제 가죠? 내일 내일 가요? 음. 야 그럼 다음 5박 주에 7일. 또 할 얘기가 아니, 엄청 그러니까 많아지겠네. 나는 건데 어차피 우리 그 어? 이재희 부대표가 가설을 얘기했는데 그게 아주 가설만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언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V1과 V2가 누가 원인인지 투인지 잘 모르지만 한 사람이 항상 그 사무실 집무실에 가서 같이 앉았다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럼 누가 와서 이제 뭔가 보고를 하려고 와서 이렇게 쭈뼛쭈뼛 할 거 아니야. 왜 저 아줌마는 왜 안 나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절대 안 나간대. 얘기하세요. 왜 저 때문에 얘기 못 하세요? 진짜? 얘기하세요. 진짜 그런데요. 아 진짜로? 특히 김태호. 특히 김태호가 왔을 때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듣고 있다는 거기서. 그러니까 그게 공동 정부가 맞아요. 그러면 자 그런 사실이 정말 도청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미국에서 김건희를 움직이는 것은 김태호다. 그러면 김태호가 김건희를 움직이고 김건희가 윤석열을 움직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깊이 없다 하지만 이런 뇌피실은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저는 그 애가 그냥 왜 하도 별의별 일이 더 생기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작년에 나토 사무국장이 왔다 갔잖아요. 윤석열 만나 그때 온 이유가 무기 달라는 것이었거든요. 그 이제 답을 안 했다는 거지. 준다 안 준다. 갑타부터 말을 안 하니까 계속 쪼았다는 거예요. 나토에서도 쪼고 미국에서도. 야, 너 말만, 입만 열면 맨 뭐 세계 평화 어떻고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고 뭐 정의 공의 막 다 찾으면서 아니 그 우크라이나 지금 그 국민들이 죽는데 무기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네 정신에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의 그 언론에서도 그런 식으로 계속 몇 번의 사수를 썼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래갖고 그러면 주면 준다 하고 정말 못 주게 생겼으면 왜 못 주는지 대한민국의 형편이 어때서 못 주는지를 말을 해야 우리가 안 기다릴 거 아니냐 그런 기사가 몇 군데 나왔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근데 이제 결정을 해야 돼. 미국을 가야 되니까. 근데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그 지난번에 아까 도청 사건에서 김성환하고 두 명이 도청 내일 잘렸잖아. 저 머리 같은 새끼가 그냥 달라고 하면 내 좀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야. 그거 도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또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야, 쟤들이 지금 무기 못 주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러면 제가 저기 잘라버릴게요. 그걸 잘랐다는 거지. 자르고 태호 보내봐. 그래서 태호를 미국에 보내서 오다를 가지고 오자마자 로이터 통신에 인터뷰를 해서 형님, 전달 받았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요렇게 했다는 이야기들이 우리보다는 조금 더 수준 높은 평론가들이나 시사 전문가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대한민국이 재래식 무기의 최대 생산국인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안 만드냐? 무기의 수요가 없어요. 일단 자기 나라에서 쓸 일이 없어. 155mm 포탄 이런 거 뭐 자주포 탱크 뭐 이런 걸 쓸 일이 없으니까 안 만들어. 근데 우리는 비축을 위해서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계속 그거를.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쟁의 그 우리나라 주력 무기는 155mm 자주포 그리고 포탄이란 말이에요. 뭐 북한의 장사정포 이런 걸 다 우리가 같이 상대해서 싸울 수 있는 그 무기인데 그래서 항상 최소 6개월 분치를 비축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그걸 빼돌린 것 때문에 이제 2, 3일분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비축량이. 쳐들어오면 죽는 그러니까 북한에 쳐들어오면 이틀 동안 걔 어떻게 가다가 이제 끝나는 거야. 근데 진짜 미국 저 무기는 지금 갔어요 벌써? 갔어? 네. 전부 다? 그 33만 발이 33만 MBC에서 발. 네. MBC에서 이제 아마 그 운송 기사들한테 제보를 받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컨테이너를 싣고 가는 걸 따라가면서 취재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어디로 도착하는지도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독일 무슨 항인데 거기가 미군 미군이 사용하는 그 기지더라고. 그리고 그 안에 폭발물인 것도 다 그 기록이 돼 있고, 그러니까 간 거는 확실한 거예요. 근데 뭔 말하다 물어보니 잊어먹었네.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양쪽 다 포탄이 없는 거야. 러시아도 없고 그럼 이제 끝날 우크라이나도 없는 거 같고 거잖아. 지금 서로 없으니까. 러시아에서는 이제 끝낼 분위기겠다는 거야, 전쟁을 끝내려고? 끝낼 분위기가 아, 근데 서로 없으니까. 어차피 자기네가 러시아 입장 조금 더 지네가 이렇게 점령한 게 있으니까 이제 그거나 따먹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제 150 포탄이 33만 발, 최종 목표는 50만 발이란 말이에요. 그게 들어오면 이제 러시아가 지는 거야, 전쟁을. 그러면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냐는 거지. 그렇지. 전쟁을 끝내고 싶어도 끝낼 수가 없어. 그거 계속 전쟁을 하면 러시아가 남은 카드가 러시아가 뭐야? 이제 카드가 없어. 핵밖에 더 있는 그러면 거야. 핵밖에 없는 거예요. 핵밖에 없지. 미사일을 하고 핵밖에 이제 없는 거란 말이에요. 윤석열 멍청한 놈이야. 반반씩 나눠줬어야지. 자, 천재인데? 그것도 그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어차피 이제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무기가 양쪽 다 없어요. 어쨌든 무기를 비축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또, 그러면 그게 그때 양쪽에 다 팔아먹을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러니까. 그 무기를 다 멍청한 놈이네. 팔아먹을 수 있고, 또 전후 복구 사업도 진짜. 우리가 다 가서 해줄 수 사업을 있는 할 수가 거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린 거야. 포탄에 실어서. 원래 날리면 잘하잖아. 아, 그렇지. 날리면. 날리면 새끼가. 특기니까. 그러니까, 뭐, 아니, 그러니까 러시아랑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관계가 괜찮았잖아. 그럼요. 그리고 괜찮았고 러시아- 또 교역국으로 그렇게 음. 해왔으면 지금 우리가 받은 카드들이 얼마나 많아. 그리고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믿겠냐고. 그렇죠. 이제 명태 안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 좀 못 먹어야지. 아니, 명태 어떻게 그 콩나물밖에 못 대게 먹었지. 대게 이런 거?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사업을 가장 많이 도와준 게 러시아예요. 그러니까요. 다 그리고 때문에. 그뿐이 아니고 그뿐이 미사일 이런 무기 체계도 거의 다 러시아에서 온 거 우리는. 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 자, 북한과 러시아는 거의 혈맹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기 지원을 전혀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미사일 개발하고 ICBM 개발을 하고 할 때 그 러시아 출신 기술자들 거의 납치해오듯 하다가 북한에서? 북한에서 그래갖고 역시 북한. 러시아에서 엄청난 항의도 했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걔들은 독학으로 그걸 만든 거야 거의. 그리고 나서 우크라이나 무기 체계가 북한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러시아는 우리나라와의 관계 때문에 북한에 무기 기술 제공을 안 한 거야. 근데 거기 또 왜냐하면 배신을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 입장에서 남한하고 북한하고 보면 어느 쪽하고 가까운 것이 더 이익인 거는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그렇게 북한을 외면하면서까지 욕먹으면서까지 북한한테 욕먹고 항의받으면서까지 남한 쪽에 기울는 정책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그냥 우리가 뒤통수 때린 거지. 뒤통수 때린 정도가 아니고 뒤에서 비슷 꽂아버린 거야. 칼 꽂은 거지. 칼 꽂은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게 그러면 이걸 누가 설계했냐 이거 누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하는 것을 과연 누가 설계했는가. 물론 뭐 그 거대한 음모는 뭐 미국이겠죠. 그렇죠. 미국이고 나토이겠으나 그러면 그 러시아의 보복이 어쩔 수 없을 것인데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우리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나라 관계 한번 깨지면 복원하는데 정말 엄청나게 오래 걸리거든. 이게 농담으로 우리 명절이니 명태균 못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러시아에 우리나라 기업이 수산시장도 어떻게 킹크래? 약 160개가 지금 진출했다고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초코파이 못 팔고 이제. 초코파이. 그래 거기서 제일 많이 파는 도시락 라면. 팔도 도시락, 팔도 팔도 라면, 도시락. 도시락 라면 우리나라 사람 별로 그거 안 먹는다는데 삼성전자랑도 다 들어가 있지 않나? 그 100세까지는 LG가 최고랍니다. LG. LG전자 하면 러시아에서는 아니 한 최고로 산다 최고로. 다 죽이는 거야. 도대체 왜 그래?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정말. 동남아나 이런데 우리가 냉장고를 수출하잖아. 그러면 TV도 그렇고 한 집에 하나밖에 안 들어오는데 러시아는 두 개씩 세 개씩을 넣는다는 거야. 자랑하려고. 병마다 몰랐어요. 넣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정도로 LG 가전은 러시아의 선풍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연노스러운 건 러시아에서 확 야마 돌아버리면 모든 기업, 진출한 기업의 재산을 동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겠지. 그게 제일 먼저 공산주의 사회주의니까. 제일 먼저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회주의니까 가능하지.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럴 리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러시아에서 진짜 큰맘 먹고, 살상 무기가 아니라 EMP탄 하나, 한 방 우리나라 서울에 상구에 딱 터뜨려버리면, 모든 전자, 기기, 장비, 인터넷 다 마비됩니다, 이거. 설마 그 은행 업무도 마비돼요? 그러면? 탕! 그럼 혹시 그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도 사라질 수 있나? 대출 기록 삭제. 대출 기록 삭제 이런 건 이제 안 되나? 복구가 되지. 복구돼요? 한 6개월 후에. 아이씨. 그 무식해 해야지. 대출 정보는 없어지고 입금 정보만. 입금만. 에이, 젠장. 그새 또 지익 챙기느라고. 그 이익이 아니라 빚 좀 갚으라고. 갚는 게 아니잖아. 떼먹는 거지, 그거. 떼먹는 거. 아니, 그나저나 이거 진짜 이게 촛불 들다 보니까 우리 남대진 대표님도 완전 무슨 외교 전문가, 국방 전문가가 다 되셨어. 네. 네, 내가 하는 일이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을까. 어떤 목사들 같으면 이런 얘기 전혀 필요 없지. 그냥 예수 잘 믿고 헌금 많이 복 받습니다. 천국 가세요. 이러면 되는데 나는 그 얘기는 않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써먹어야지. 네, 촛불 집회 때도 또 써먹어야지. 여기서 써먹어야 되니까. 공부 많이 하시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라 항상 듣던 그 몇 개의 유튜브나 전문 진행인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저는 전과 다른 건 조금 메모를 한다는 거지. 메모를 내가 그리고 또 나한테 꽂히는 또 발언이 있어. 그렇지. 근데 나는 좀 궁금한 게 우리가 갑자기 그렇게 좀 평화 외교 이런 걸 쭉 꾸준히 계속 지금 몇 수십 년을 유지해 왔잖아. 근데 갑자기 며칠 동안 저 외신 기자들이랑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갑자기 돌발 발언들을 했잖아. 게다가 난 그 말이 좀 이해가 안 돼. 그 민간인 학살이 심해질 경우 무기를 제공한다. 이게 좀 단서잖아. 근데 지금까지 러시아가 이미 그 민간인 학살 해왔잖아. 그 얘기예요. 나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돼. 그게 너무 뜬금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 말하는 거야. 이미 네가 전제한 상황은 이미 다 일어난 상황인데. 근데 이제 와서 if 이러고 있어. 만약에 이걸 왜 이제 와서 왜 아니, 얘기하냐고. 가 수준에 맞기는 해. 왜냐면 전북대 학생들한테 뭐 앞으로 뭐 핸드폰을 통해서 뭐 구직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그렇지. 현희 시대에 살고 있는 애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그렇지. 시간 여행자잖아. 야는 한참 늦게 따라오기 때문에 아직 러시아 전쟁이 시작 안 됐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일리 있네. 러시아 시작 전쟁, 전이야, 시작 러시아가 앞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도 있어. 그게 그래서 일리 민간인이 있네. 학살당할 수도 있어. 그러면 그때 우리가 포탄을 제공해야 되지 않겠니? 그 얘기지. 그 전제구나.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우리가 사실은 북에서 뭐 미사일 쏘고 이렇게 해도 사실은 뭐를 쐈네 이런 뉴스를 봐도 그냥 또 쐈나 보다 하고 진짜 느낌이 없었는데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막 불안한 거야. 지금 불안하지. 아니 이게 뭐야, 지금 이해가 안 도대체. 가잖아. 원래는 북한에서 그렇게 행동했을 때 우리가 엄청 불안해하고 진짜 전쟁되면 어떡할까 우리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때는 사실 걱정을 안 해. 또 쐈나 봐. 또 뭐 좀 지원해 달라나 봐. 좀 쌀 좀 주지 왜 안 준대. 그냥 이러고 넘어갔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자국의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고 행동 하나 때문에 이러다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는 게 북한에서 ICBM을 날리고 SLBM을 날리고 뭐 장거리 미사일 날리는 것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계속 미국한테 메시지를 던지는 거거든. 야, 좀 도와줘봐. 안 된다고 한 번 또 쏴. 이래도 그러니까 그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마치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아니 왜 우리가 미사일을 쏘는 것은 시험하는 거고 쟤네가 쏘는 거 다 도발이냐고. 응? 또 이런 말하면 압수수색 들어올지 모르겠다. 약간 이렇게 막 나가는 게 방송이라고 하면 조국 방송이라고 하나요? 아니 막 나가는 게 약간 빨갱이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우리? 막 나가는 게 두테르트랑 트럼프랑 합친 거 아니야? 약간. 근데 이번에는 진짜 이게 국지전 정도는 일어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솔직히 그런 진짜 걱정스러워. 두려움이 나한테도 이제 생겼어요. 동해전 서해에서는 왜냐면 러시아가 북한을 분명히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요. 야, 너네 이거 필요하지? 우리 줄게. 뭐 좀 도와줄래? 너, 야, 인마, 대한민국 새끼야, 미국에 푸들도 하는데 너 인마 좀 이거 안 도와주겠어?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죠. 있고, 그래서 있지. 러시아도 그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무기 제공하면 니네 어떡하려고? 그렇지. 어떻겠니? 그렇지.
예, 그게 생각이 없다는 게 참 진짜 그런 게 어떻게 아니 대통령을 하고 이렇게 있고. 걱정스러운 상황에 사위가 딸이면 어떠냐고 그런 얘기를 하나 하고 자빠져 있으니 미치겠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난 진짜 큰 모순이 그거야. 그렇게 반공팔이 북한에서 우리를 공격하겠다는 안보팔이를 하더니 그 비축된 무기를 다 빼 돌려놓고 인자하는 소리가 여자 사이를 원하세요? 아 이거 나 정말 무슨 생각을 가지고 거기 트럭 위에 서서 왜 마이크 잡고 있는지 모르겠네 정말. 저는 아유, 어떤 생각 들었냐면 윤석열이 이렇게 잘하면서도 이렇게 부모님한테 칭찬이나 이런 거 못 받고 자랐잖아. 근데 그냥 얘기를 들어봐요. 일본을 가도 일본에서도 다 자기한테 뭐라고를 안 해. 우리는 막 윤석열이 무슨 행동만 막 욕하고 뭐 퇴진하라 막 뭐라고 하는데 일본에 가서 호텔 직원들이 인사하고. 얘기를 해도 다 자기를 대우해줘. 그치. 미국에 가도 다 자기를 그러니까 칭찬받고 싶어서 관심 받고 칭찬에 잘하잖아. 목마른 거야. 응. 아. 그래서 그런 거 아니까. 그럼 우리 아니, 국민이 잘못한 거지. 우리가 우리가 칭찬을 잘못한 했어야 거지. 돼. 그거는 칭찬해야지.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분석하는 건 맞아요. 진짜 그거 같아. 예, 그거는 분명히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누구한테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 근데 잘 보이는 목적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 아부를 하는 거하고, 아부하는 거하고, 내가 정말로 실력을 가지고 인정받아서 그런 거 그러니까 중요하지가 않지. 그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머리 쓰다듬으면 그러니까 푸들이지. 머리 쓰다듬. 잘한다. 잘라서 진돗개도 아니고. 그럼 아, 간식 하나 주고. 그럼 간식 하나 푸들 주고. 주인들 존나 열받겠다. 푸들 간식은 진우상에 놓으면 많이 있습니다. 네. 저기 잠깐 네, 저기 네, 네, 댓글 댓글로.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명수님이 아크로비스타 주민 아니 김태호가 아크로비스타 살아요? 오호. 반상회네 반상회. 대통령실에서 반상회. 그리고 김정식 의원 아까 걔네들 뭐 국정 뭐 이런 게 논의하려면 거기 반상회네. 앞에 카페에서 모여서 하면 되겠네. 반상회 장소를 용산으로 옮긴 거야. 김중신 의원이 뒤질래요 최고여요. 우리 설경영 목사님이 제 생각 요즘 언론이 자꾸 미국에서 국빈 대접으로 윤을 초대할 때 최고의 예우를 해주겠다 흘리고 있는 것을 보아서 지금 미사일 사건은 우리나라의 외교적 이익을 이미 사대주의 생각으로 미국과 일본의 무조건 뜻을 따라야 된다는 의식이 앞서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길게 쓰셨어. 이렇게 깊이 있는 댓글은 우리는 사양한다니까. 국민적 발행과는 상관없이 미국에 절대 충성하는 것을 최대 이익으로 보는 정부 이거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뭔 말인가 잘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 댓글을 이해 못하는 이 방송과 패널이. 하여튼 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세요. 우리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가서 러시아가 심대한 타격을 입어. 그럼 러시아가 도대체 이 일이 왜 생겼어? 야, 바이든, 너 성년에 꼬셔다가 무기 주라 했고 우리 망했잖아. 그러면 바이든이 그랬니? 미안해. 그러겠어? 나는 안 그랬어. 윤석열이 지가 알아준 거. 그렇죠. 왜 나한테 그래 시켜? 분명히 그런다고요. 그러면 윤석열은 가서 그때 바이든 몇 살 잡을 거야? 네가 그럴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전 정부 청와대에 있던 그 행정관 얘기만 들어도 모두가 다 도대체 이해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왜 이런 애를 진짜 계속 어떻게 두고 봐 진짜 이렇게 하루하루가 막 살아난 팔인데 하나님이 구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고개를 숙이고 계시네. 미안해. 네. 구속을 시켜야 될 것 같아. 무슨 미국이야 미국은. 그러니까 봐. 그 심리학자들 분석을 보면 딱 맞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멧돼지야. 다 들이받고 다니는 거야. 니들의 막 그 받고 막 고구마밭 가서 해집고 댕겨갖고 막 완전 이렇게 박살 내놓고 막 나의 무덤 다 파헤쳐서 막 이게 뒤집어 놓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부르면 네 코리 흔들고 하는 푸들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난 더 웃기는 게 그럼 거기까지 막 잡아졌지. 왜 대만 문제는 또 왜 들고 나와 지가? 근데 그거는 정말 미국도 함부로 못 건드는 문제를 진짜 그것만큼은 절대로 건들면 안 되는 거거든. 중국에서. 아니, 다른 나라 그 내정 간섭이나 똑같은 거지. 그걸 왜 그건 내정 간섭 정도가 아니 이거야. 이제 그 머저리 새끼 하나가
맨날 얻어맞고 동네에서 다니다가 상냥이처럼 싸움 잘하는 형을 하나 만난 거야. 그래갖고 상냥이가 엄마 이리 봐. 내가 이제 너 보여줄 테니까 상냥이가 너 아무 겁내지 마. 그래서 상냥이가 뒤에 달고 다니까 아무나 가면서 야 이 새끼야 상냥이 우리 형이야 이 새끼야. 네가 한번 상냥이가 이겨 이 새끼야. 나 덤벼봐. 다 이거야 이게. 세미가- 뒤에 상냥이 형 있어. 세미가 화들짝 놀라는데요. 저기 우리 김상영 대표는 학폭 이런 거 없지? 그럼요, 때리지 않았어요. 저 살짝 더듬었어. 약간 지금 뜨끔했어 지금. 그러니까 이거야. 바이든이 야 시진핑 네가 바이든보다 쎄? 바이든이 너보다 쎄잖아. 근데 뭐 바이든이 나 지켜준다는데 까불고 있네 이거. 넌 뭐 대만 뭐 그렇게 못 시켜. 우리 형님 말 들어 이 자식아. 이야 딱 그거야. 딱 그 수준이야. 뭐 더 이상의 무슨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 윤석열 때문에 이 방송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뭘 공부해오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이제 넘어섰어. 왜냐면은 아니 원래 대통령이 그 행보를 보면서 진짜 되게 고심하고 이런 이유 때문인가 막 이런 이유 때문인가 막 자료도 찾아보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야. 아니 어떻게 이해를 해, 얘를 그러니까 이 행동을 그냥 그것을 가장 단적이냐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맞아요. 그게 오늘 다 설명하는 거야. 아무 말도 못하겠다고 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게 자연스럽게 만드는 이 정권 아니야. 이미 반드시 가렸어 이미. 그러니까 그 미국의 지시를 받아서 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설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진짜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윤석열을 가스라이팅하는 세력이 또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아마 김태효가 여성을 조종하고 여성이 그 정도 윤석열을 위치가 되나? 하고 근데 그러니까. 아니 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김태효 뒤에는 상상할 수 없는 미국의 거대한 어떤 매파 세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김태효를 조종하고 그럼 김태효는 아까 말했지만 김건희를 조종하고 뭐 김건희가 윤석열 조종하는 거야. 뭐 조종까지 필요 없잖아.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나는 뭐 김태호와 김건희 씨가 뭐 특별한 관계일 것이구나 뭐 대통령과 동서 사이일 거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아무튼 근데 왜 요새 지금 이런 외교 문제가 불거졌는데 왜 천공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지금 우리가 예. 천공까지 다룰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천공이 지가 이제 저를 안 씹어주니까 저 정원 박람회 같은 데도 지가 막 걸어 다니면서 사진 찍고 막 그러잖아. 출연해 출연. 나 좀 알아줘 갖고 여기저기 출연하고 있어 지금. 정강훈하고 교대 근무하고 있잖아요. 한 번씩? 네, 교대 근무하고 있는 한 번씩 나와서. 대통합을 위해서. 그럼 서로 시간 정하나? 그럴 것 같아요. 한 명이 조용하면 한 놈이 시끄럽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지금 저 깊이에서 하는 말은 우리는 천공이 가장 실세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건진이네. 건진. 여전히 건진이니까. 천공은 아마도 김건희 쪽에 더 영향력을 주는지 모르지만, 건진은 그 세력이 어마무시하고. 건진이? 그 전두환 손자 전우환 씨 있잖아요. 그를, 뭡니까. 우리 보도 채널 누구지? 갑자기. 거기서 나이 들어서 그래요. 취재를 나이 먹어서 취재를 하는데 그 전두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랄까 생각되는 어마어마한 70만 평 이하의 약 7만 평 부지로 세운 절이 있고. 그런데 그 보살고모 얘기하면서 그 모텔을 찾아서 저 뒤로 가니까 거기도 여전히 건진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1, 2년 사이 몇 년 사이에 그런 뭐가 게 아니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어떤 그런 카르텔이 계속 진행해 오면서 모든 이권 다 챙기고 불법 아하. 다 자행하고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이 검사 권력 이런 애들 해서 이제 그 뭐 건설 업체 이런 거 전부 다 대장동처럼 주가 조작이면 지난 금요일 날인가 KBS에서 그 뭐 대장동 그 만배형 그다음에 영수형 네네네. 해가지고 그걸 하는데 이제 KBS에서조차 그 정도 뭐 뉴스타파와 함께하는 거 하지만 다른 거 보면 다 드러났다고 보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 정권 결국 무너뜨리고 우리 그 박근혜 때 모든 전무를 다 끌어냈던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박영수 그러면 진짜 아주 거악이더만 최고의 악이고 그렇게 대접받기를 좋아하는데 한 번도 술을 사는 적은 없고 그리고 가들이가 술 먹는 그 모습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대. 너무 추접스럽고 더러워서. 삼류도 그 그런 내부자들 그 정도인가 그런 보다. 삼류. 윤석열하고 같은 과면. 그러겠지. 그쪽 출신 제자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우리가 지금 뭐 미국과 뭐 러시아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만 국내 문제에서도 이게 그거를 자꾸 우리가 듣고 볼수록 정말 절망감밖에 생기는 게 없어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뭐 푸들이 된 멧돼지 안 왔으면 좋겠어. 기대하는 것은 이제 내일 가서 5박 7일 동안 자고 나면 또 얼마나 우리에게 신나는 많은 일들을 최초로 그 이미그레이션에서 잘리는 거 아니에요? 갔는데 대답 못 해가지고 입국 불어 뭐 이런 거. 야,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런 뉴스 나오면 진짜 웃기겠다. 이제 뭐 일정표도 쭉 나오고 하긴 하더만 참 또 얼마나 우세통을 떨고 다닐지 기대라는 표현하면 안 되는데 참 기대가 됩니다. 예. 또 가서 물어보는 거 아니야 또? 백악관에서 누가 술을 제일 잘 마시나요? 뭐 이런 거.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저랑 폭탄주 대결 한번 하실래요? 뭐 이런 거. 또 소주 한 박스 들고 가는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 주제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주제로 민주당의 그 잔돈푼 전당대회, 잔돈푼 전당대회 문제를 조금 다루고 싶은데요. 뭐 돈 받고 표를 매수하고 그런 범죄 행위는 아닌 것 분명한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그 어떤 일하는 사람들, 캠페인하는 사람들 뭐 밥값도 주고 뭐 기름값도 주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검찰은 왜 이제 와서 이 문제를 까발렸겠냐. 그러니까 최소한 그 이정근 예. 그 잡아들이고 여태까지 수사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걸 까는 것은 뭐 분명히 뭐 이슈로 덮는다. 캐비넷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때가 된 거죠. 한데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고 이제 막 하니까. 근데 저희도 그거를 그렇게만 치부할 건 아니고 사실 깨끗한 척 했던 정치인들에 대해서 믿고 했던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그것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까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맨날 요구했던 게 그거잖아.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고 그치. 책임져야 돼.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맞습니다. 되고 네네. 당연히. 고쳐야 될 제도가 없어야 될 제도가 분명한데 왜 이제 와서? 왜 이제 와서 이걸 깠냐. 근데 난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연결하더라고. 그 지난번 4.19 그 기념사 할 때 느닷없이 뭐 사기꾼 자꾸 맞아. 뭐돈 사기꾼은 맡길 수 없다. 돈 빼먹고 뭐 사기꾼 전당 이 얘기를 윤석열이가 굳이 꺼낸 것은 이 수사 기획을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까발린 거다. 그러니까 걔가 이제 묶여주라고 했던 거지. 그냥 그러니까 나 또 맞아 써먹을 때 있으니까. 응? 그리고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검사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다. 이거 가지고 얼굴 뵈라. 근데 거기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20명 그 의원 명단에 다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나는 원래부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윤석열은 어떻게든 민주당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데 목을 맬 것이다. 뭐 어떻게든지 해서. 근데 그런 작업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고. 근데 우선은 민주당이 먼저 좀
다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는 확실한 것 같아. 왜냐면 예전에 그 선거법이나 돈 주고 이렇게 매관매직 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만든 법안을 제출한 게 민주당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했던 당사자들이 이런 행위, 뭐, 금액이 어찌됐건 간에, 뭐, 전체 다 해서 뭐 9천만 원 돈이라는데, 어쩜 그게 크고 작고를 떠나서, 본인들은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했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지 말란 법이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현근택 변호사는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 대의원 제도가 있는 한 그쵸. 어쩔 이런 수가 일은 없다. 아니, 대원제도도 수 없다. 없애야 되고, 없애야 돼. 그게 제일 근데 대원제도 문제니까. 없앤다고 또 다 만사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지금 이번에 전달한 건 다 국회의원들한테 또 전달한 그 거잖아. 지역위원장. 지역위원장한테 전달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대의원제뿐만 아니라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민주당 내에서 고쳐야 돼요. 그럼 지역위원장들한테 주는데 왜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와? 아니, 잠깐, 저는, 오늘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군산에도 좀 시끄러운 일이 있잖아요. 이 돈 때문에. 예. 뭐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야? 아,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지선에서 돈이 뭐 왔다 갔다 했다, 뭐 냉장고에 넣었다, 뭐 뺐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돈 냉장고에 넣어? 뭐 냉동실에 있는 걸 줬잖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제가 돈이 쉬어? 상하니까.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그럼요. 신선 냉장고가 그럼. 냉장고가.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사용 기한이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사실 저는 처음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조금 더 발빠르게 이재명 대표가 뭔가 발언을 하고 또 송영길 전 대표도 빨리빨리 이렇게 행동을 했으면 참 좋았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사실 거기 조금 아쉬웠어요. 좀 너무 늦고 그냥 대변인이 와서 성명만 발표하고 그냥 끝냈단 말이야. 근데 어제 이제 밤 11시에 송영길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그 전에 했고, 사과는 했죠. 이 대표가 기자회견 사과는 했는데 했죠. 저는 이제 어제 밤에 못 봤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걸 봤는데 쭉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이제 이장관 수사가 이렇게 되고 자기한테 아무런 그게 없어서 자기 다 끝난 줄 알았다. 그리고 본인 이제 그때 그런 거 선거 다 끝나고 6개월 동안 국내에 머물면서 혹시라도 뭐 선거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조치라든지 있을까봐 이제 기다렸었는데 그때도 아무 일 없고 자기가 이런 이유로 이제 파리를 간다고도 다 얘기하고 갔는데 이제 와서 이제 이런 상황이 돼서 자기도 되게 이제 난감하고 왜냐면 거기에서 교수 생활 하던 것도 다 갑자기 이제 아이들 학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빠지면 뭔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해결할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죄송하다고 하고 자기가 와서 당직 다 내려놓고 민주당 탈당하고 이제 귀국하겠다 월요일 날 했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좀 사실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 상황이 좀 더 어떻게 빨리빨리 대처를 했다라면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좀 오셔서 빨리 해결을 하고 또 그분도 또 다시 가셔야 될 입장이 있으니까 본인은 전혀 몰랐고 알 수가 없었다라고 했으니까 그게 진짜 사실이었으면 좋겠고. 네. 근데 하여튼 이게 지금 우리가 엄청난 지금 외교 문제나 이런 거에 신경 써야 될 상황에서 그쵸. 갑자기 이것 때문에 발목이 잡힌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할 일을 못해. 그분도 이제 송영길 그러니까 대표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계속 쟤네가 불리하면 이런 자잘한 것을 터뜨리는 건데 또 기레기들은 그것을 막 엄청난 것처럼 엄청 하잖아요. 크게 그걸 부풀려서 같은 편을 먹고 하니까 문제인데 근데 그러니까 나는 그게 민주당의 좀 어떤 보완해야 할 부분 아니면 민주당이 좀 더 독해지거나 좀 더 나빠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떤 싸움을 걸어올 것인가를 전혀 예측을 못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그냥 당하는 거야. 펑 맞으면 어머나 어떡해? 그러다가 항상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저께 정진사 씨가 보석 풀려났잖아요. 근데 그 뭐 어마어마한 그 조건을 따라서 보석한 것처럼 하지만 그 시민 언론 민들레에서 분석한 기사를 보면 그거는 항상 그 보석으로 풀어주는 늘 것과 그랬던 다르지 것처럼 출국금 시키고 않은 뭐 거고 못 벗어나게 하고 이런 그리고 것들. 그 뭐 4만 페이지 공소장이 그러니까 그것을 감옥에 가둬놓고는 도저히 그것을 읽어보고 방어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건 챗 GPT도 힘들어.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저께 김의겸 의원도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검사나 판사들도 머리가 있는 한은
앞으로 어떻게 정국이 돌아갈 것인가 정도 예측을 하면서 할 거 아니냐.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은 좀 더 많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결국은 검사 좆된 거지 이건. 진짜예요. 그러니까 정인상을 풀어줬다고 하는 거는 가네들의 모든 계획이 다 이제 숲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뭐 지금 대장동 그 위에 여러 가지 뭐 재판하는 내용도 보면 그 되게 웃기더라고. 뭐 우리가 봐도 검찰이 결국은 완패하고 윤석열 정권 끝나고 끌려 내려오고 새 정권 들어서면 그때 이제 검찰은 진짜 사라지지 않을까. 저는 어쨌거나 지금 이게 막 빨리빨리 대처를 하지 않으면 이걸로 계속 이렇게 길어지면서 또 다른 걸 막 물타기하고 하니까 지금 빨리빨리 대처해서 책임질 사람은 빨리빨리 책임지고 뭐 탈당을 하든가 해가지고 빨리 정상화를 시켜야지. 뭐 아유 걔네는 50억이고 우리는 뭐 50만 원인데 뭐 그렇게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 그 프레임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 프레임은 아니야. 20명 명단에서 진짜 거기서 그런 받은 사람 뭐 준 사람 딱 책임지고 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서 명단이 뭐 반절은 아니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빨리빨리 행동을 해서 해결을 해야 조용히 이제 끝나고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지금 국진당 김현아 네. 진짜 그 밉상. 걔네는 다 밉상이지. 아니 조수진하고 그 양쪽 같이 밉상인 지금 걔가 걸려들었잖아. 걔는 돈을 요구를 했잖아요. 공천권을 그래요. 믿기로 해가지고. 어. 그런데 맞아, 걔는 지금 아예 그 얘기가 모르겠지. 제이 씨가 말하는 것처럼 야 우리한테 요구다니 저는 쟤는 더하네 그런 말 하지 말고 맞아. 이게가 보면 어느 당이나 어느 지역이나 다 있을 법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우리만 그랬냐 이거는 절대 안 통한다고 봐요. 안 통한다 보고 결국 얘들은 송영길하고 또 이재명을 엮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으나 그것을 간파한 이재명 대표가 얼른 사과해버렸고 선제 사과. 사과해버렸고 그 송영길 대표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뭐 탈당 카드까지 다 다 뭐 했죠. 은퇴 이런 얘기까지 다 지금 했다고 그분이 보는데 26년 동안 한 번도 당을 나가본 적이 없는데 진짜 너무 어떻게 보면 억울하지. 근데 그 억울하지. 얘기더라고요. 지금 송영길 대표는 집도 없대요. 자기 집도 없고 네네, 전세. 여전히 전세 사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이 터지면서 송영길 그 부인이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예? 이런 부도덕한 지금 어떤 무명을 뒤집어 쓰게 되냐라고. 근데 또 그 녹취록 나온 거 보면 송영길 대표는 또 알고 있는 듯한 뉘앙스의 녹취록이 근데 나오긴 자 했죠. 우리가 바로 그거야. 뭐 그 녹취 내용이 뭐 3만 건, 4만 건? 그러면 그 3만 건, 4만 건 그 녹취록을 특히 지금 JTBC가 제일 많이 알고 있더만. 걔는 누구한테 받았어? 누구한테 받았겠지. 아니, 그러니까. 그거 받은 것도 아니, 그러니까. 이상하지. 많아. 그럼 이상하지. 그러면 그 준 새끼들은 요거서 요만큼 잘라고, 요만큼 잘라고 줬을 거 아니야. 그렇겠지. 근데 아니, 그거를. 다 줬어도 자기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잖아. 목소리는 얼굴 안 보고 들어도 누구 목소리인가 다 아는데 무슨 거짓말이야? 이 프레임으로 가는데, 그다음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면 훨씬 더 앞에가 훨씬 더 뒤에까지 내용을 다 들어보고 봐야지. 나서, 맞아. 판단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JTBC 진짜 승일려고 때려부수고 싶대요. 어저께인가 막, 기자회견 앞두고 계속 그걸 들려주고 있는 거야. 맞아요. 응? 정말 기레기들. 뭐 세뇌시키는 거 세뇌 그것도 일종의. 그렇죠. 그래, 뭐, 이제. 어쨌건 이걸 기회 삼아서 민주당 또 한 번, 맞아요. 예, 정신 차리고 네. 이제 절대로 다시는 이런 일 없게끔. 없애야죠. 이런 근데 그 거는. 20명 중에 본인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밝힌 의원은 몇 명 없잖아요. 뭐 지금 현재는 그렇죠. 김용민, 이수진, 뭐 장경태 이 정도. 근데 사실 의원들이 직접 받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누구한테 의원한테 줬다 그러면 그렇게 말을 의원한테 줬다지만 그 전달자가 밑에 있지. 하면 중간 밑에서 받아서 뭐 쓰고 했겠지. 의원들 아예 모를 수도 있어 정말. 아니 그러니까요. 아예 모를 수도 그 있어. 나머지 분들도 어떻게 보면 대응을 좀 빠릿빠릿하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해야 잘못을 돼. 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아니면 아니다라고 알았다. 정확하게 얘기를 본인들도 해야 뭐 이렇게 이제 사실 여부를 네. 확인하고 있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지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또 사퇴질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 검사들은 어떻게 그 민주당 의원들 해명하든지 간에 계속 불러들이는 모습을
그쵸. 보이고 싶겠지. 그렇겠지. 그래서 포트라인 길게, 세워서. 길게 가겠죠. 어. 민주당 국회의원 수십 명이 지금 검찰의 소환을 받고 수사 중에 있다. 그러므로 나 그 국진당 그 백들어 봐봐. 무슨 쩐당대회. 아우, 나 진짜 이게 그런 프레임으로 계속 지금 뭐 네네. 세 군데서 같이 합동 작전을 하는 거 아니야. 저 개고기 판매점, 검사, 네, 국진당 해서 그렇게 하고 가고 있는데 국진당 것도 검찰 캐비넷에 많이 있긴 할 텐데. 많죠. 엄청 많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똑같이 여러 개 해주는 거지. 여기 있네. 어. 네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걔네들은 그거를 정부를,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터트린 게 아니고 지들끼리 그렇지. 약점을 잡는 거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어. 꼼짝 못하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니 예를 들면 국진당 의원들도 윤석열 하는 거 행동 보면 아 저건 아닌데라는 생각하면서도 말 못하는 거는 그렇지. 그 캐비넷에 분명 내 이름이 있거든. 있지. 근데 여기서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한마디 했다가는 뭐가 나올지 모르고. 아, 법대를 갔어야 되나. 아, 진짜. 정말. 법대로? 법대로 가려고 그랬어? 왜 미대로 갔어? 그러니까 내가 뭐 한다고 법대로 미대를 가지. 가가지고 아 정말. 아마 이진우 대표가 법대 갔으면 한동훈인가? 한동훈보다 한동훈보다는 더하지. 더했지 내가. 한동훈 씨. 저 이진우 깐족이 한동훈은 씨야. 아마 아이고. 그거 깐족이는 걸로 했으면 아마 총리하고 있을 거야 지금. 총리하면 뭐해? 어? 총리하면 뭐해? 이제 그냥 가지. 총리하면 뭐하냐고. 아무 권한도 없어. 국정 파트너는 저기 와이프고. 그럼 여자로 태어났어야 돼. 아, 그만하시죠. 그럴까요? 그러다가 아웃이야. 김건희한테 아웃당해. 아 이게 방송 끝내야 할 상황이 될 것 같아.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정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5박 7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근데 왜 뭐 하는데 이렇게 일정이 길은 거야? 5박 7일씩이나. 뭐 왔다 갔다. 미국이 아, 멀어. 술 먹어야지 술. 아, 그러니까 국물 왔다 갔다 빨고. 이틀 새끼도. 쏜다 그러고 야 5일 동안 술도 엄청 처먹고 오겠네. 미국 멀어. 그 긴 일정 동안에 또 무슨 국회적인 호구로 인정받고 올 것이고 얼마나 아직도 남은 것을 또 더 퍼주고 올 것이니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 대갈공주도 패션쇼도 봐야 되고. 대갈공주. 대갈공주. 옷 얼마나 싸가겠어. 와. 아니 머리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진짜. 전속 미용사도 한 둘 데리고 갈 거고. 근데 야. 그럴 것 같아. 그 미용사도 해주면서 욕 존나 갈 것 같아. 아씨 뭐를 왜 자꾸 올려 머리를 대체. 아, 긴 머리를 왜 자꾸 붙이라 그래. 막 이럴 거 아니야. 미스코리아도 아니고. 아니, 근데 방송 끝날 때 되니까 막 청취자가 늘어나네요. 시청자가 그러니까 늘어나고. 못 끝내겠네. 이렇게 재밌어 이런 게. 아, 왜 인제 들어오는 거야? 유창희님이랑. 하여튼, 다시 보기 하세요. 나는 대통령 호소인으로 불러. 대통령 호소인. 대통령 호소인은 나라를 절단내고 국민의 고통 한숨은 더 깊어지고 그러고 있는데 정말 하루라도 빨리 좀 끌어내릴 수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하루가 정말 여삼추 같습니다. 빨리 끌어내리는데 앞장서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는 모든 신에게 가서 좀 기도 좀 하세요. 제발. 네. 뭐라고 할지는 내가 말 안 할 테니까 하여튼 모든 신을 다 찾아가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이 씨도 한마디. 네. 한 말씀 더 하세요? 아니, 마무리 저는- 발언. 아 진짜 미국 가서도 김건희가 또 얼마나 많은 카메라에 비치며 또 김건희 남편 찾기 또 숨은 그림 찾기 요즘 하잖아요. 숨은 그림 찾기를 또 얼마나 해야 될지. 아니, 그거는 뭐 미리 걱정하면 나오면 보게. 그리고- 나오면 봅시다. 아 진짜 제발 그냥 국내에만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진짜. 서로 댕기지 말고 정말. 미치겠다. 설영현 목사님이 방송 때문에 일 못한대. 알았어. 설 목사님 방송 끝내줄게. 네. 자, 네. 더 할 말씀 없습니까? 김상겸 대표. 네. 저는 뭐 또 다음 주는 어떤 걸로 또 재밌게 얘기를 할수 그래서 또 이게 기대가 됩니다. 내가 그 엉터리 같은 퀴즈를 만드는데도 미리 말릴 수가 미리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어. 만들면 계속 그래서 마지막 토요일까지 사실은 집었는데 또 바뀌어 그게. 우리 이진우 네, 대표.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익사이팅한 주제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끝.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택 구하러는 왜 안 해요?
아이, 저택발 한다고 저 또 도저히 안 돼.